2부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2부는 마법의 삶 그리고 기적의 치유 2부 닥터박 삼상체질과 21세기 질병 예방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2부는 제가 치과 생활을 30년 하면서 발견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삼상체질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5계절 엔돌핀 그래프, 면역력 그래프와 삶의 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면역력 그래프와 여러분의 습관을 연결을 해서 삶의 지도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체험해보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해야 그 면역력을 보충할 수 있는가 하는 333 독소 빼기에 대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허준 선생님,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께서는 모든 병은 정신수양과 섭생으로 고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침을 맞는 행위는 그 다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체에서 온 사람은 계속 체에서 옵니다. 원인을 제거 안 하고 약만 준다면. 왜? 원인이 뭔지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분은 평생 같은 시기에 약을 타러 오는 일밖에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마음가짐과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만 고쳐진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면역력이라고 그런다면 뭐 약 먹고 뭐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면역력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은 식생활 습관이든 스트레스든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한 얘기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만성염증이 암이 되는 것인데 만성염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인체에서 여러분의 입안밖에 없어요. 몸에 만성염증 생겼어도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해낼 게 없습니다. 입안에서만 양치 잘하고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하면 해결이 되죠.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염증은 치매 12배와 각종 질병을 만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죠. 각종 암하고 연관성이 지어졌다는 것이 오래전에 밝혀졌죠. 간단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가 빠지고 새로 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상어는 이가 빠져도 무한리필이 돼요. 악어도 평생 한 치아당 50회씩 2,000에서 3,000개가 다시 나요. 억울하죠. 인간은 두 번밖에 안 나서. 무한리필이 되는 저러한 동물들도 있고 치아가 제일 많았던 초식동물은 치아 수가 한 입안에 2,00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인류 최고의 치아 왕은 초식동물이 자,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는 이런 걸 발견했다고 그러죠. 공룡의 치아를 가지고 그 시대의 기후와 모든 걸 다 찾아낸다고 그래요. 그 시대에 먹었던 그 공룡이 먹었던 음식서부터 저 치아는 몇만 년 전의 치아마저도 우리에게 수많은 자연환경과 동물의 진화와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치아에도 똑같은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다 인생을 공룡이 다 죽었어도 몇만 년 전, 몇 억 년 전 공룡도 생활 습관과 기후까지 알 정도인데 살아있는 여러분의 치아를 보고 제가 찾아낸 것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세 가지는 21세기 아까 그 면역력 그래프에서 젊었을 때 40대 이후에 어떤 병이 올지를 미리 방향성을 안다면 미리 어떠한 식생활 습관을 해서 막아줄 수가 있겠죠. 젊어서 15세, 20세 최정점기에 미리 앞으로 40, 60에 어떤 병이 올지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쉽게. 그 다음에 이재마 선생님의 7가지 분류처럼 그 예측할 수 있는 7가지 정보를 통해서 건강과 행복을 다양한 분석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치과에 매우면 맨날 충치나 염증이나 시림으로 오죠.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해서 아까 허준 선생님이 말한 재발된 그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식생활 습관 때문에 왔는지 스트레스 때문에 왔는지 병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재발 방지는 물론이요, 그에 따른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질병을 미리 막아줄 수 있는 이것이 삼상체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는 자신의 판단으로, 자,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여러분의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만. 스스로 그 병을 진단하려면 기준표가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 기준과 내가 그 기준에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야 될지를 강의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마모 체질이라고 그러면 이가 잘 달아가서 약해요. 이거 전번에 백세 건강 프로젝트 엄지재앙 TV에 나가서 했던 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아이의 치아가 겉면이 약하고 충치가 많고 시리고 잘 달아간다면 나이 들어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공황장애, 우울증 이쪽으로 질병이 올 확률이 80%가 높아요. 다른 체질보다. 미리 칼슘 음식 좀 먹으면 해결 바로 돼요. 어려서부터. 20, 40년, 60년 후에 어떤 병이 올지 미리 청소년기에 잡아서 요거 멸치 몇 개 좀 더 올리고 두부 몇 개, 반찬 2개만 올리면 40, 60개 병의 방향을 약한 곳을 미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잇몸이 붉고 어려서 냄새 많이 나고 이 친구들 소화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내부에 암이 제일 많이 오는 체질이에요. 요 체질은 비만이 됐다 하면 병이 와요. 혈액을 맑게 하는 식품과 섬유질 음식, 산성체질 예방 음식만 미리 알고 그렇게 유도해 준다면 40, 60의 병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이 가능하죠. 자, 동요체질 일찍 이가 흔들린다고요. 그게 이가 여러분 뼛속에 있는 도자기가 흔들린다면 일찍 나는 약한 체질이니까 노화방지식품과 항암식품, 모범적인 식생활 습관을 한다면 미리 막아줄 수, 약한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했느냐만이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하냐고요. 마모 체질은 이렇게 누르둥둥 이가 잘 닳고 많이 썩고 시립니다. 그리고 많이 달아가 있어요. 이거 마모 체질이에요. 여러분 쉽게. 퇴축 체질이요. 뿌리가 길게 많이 노출되고 양치할 때 피 많이 나고 입병 자주 나고 냄새 많이 나는 사람. 요 사람들 퇴축 체질입니다. 자, 이가 일찍부터 흔들려서 자꾸 빠져요. 뿌리가 엑스레이 찍어보면 짧고 가늘어요. 그 다음에 심한 그 충치와 잇몸 염증을 이 마모가 심하거나 퇴축이 심해서 동요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자, 마지막 여러분의 어금니가 이렇게 뿌리가 가늘고 뾰족한 사람이 있어요. 최후방 맨 끝에 있는 어금니가. 이런 사람들은 이가 일찍 빠져요, 다들. 이런 사람들은 일찍부터 체력에 조심을 하고 식생활 습관 바꾸는 간단한 것에 의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요 체질 그거 별로 복잡하지도 않아요. 막는 방법. 자, 미리 알기만 하면 대비하는데 미리 알지 못하면 어떠한 해결책도 존재가, 여러분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재마 선생처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7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나쁜 사람들, 식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병이 오는 사람들,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이 올 땐 치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병적 증상이 나타나거나 퇴화가 나타나는 속도와 방향 역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에서 내 온몸에 무슨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내 다른 장기에 병이 왔다면 입안에서 치아나 잇몸에서 특별한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남들과 다른. 그럴 때 정밀 정기검진이나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의 운동과 적성, 여러분이 운동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좀 뒤에서 또 나오니까 여기선 그냥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내 몸의 활력도와 운동 이런 것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즉 이게 마모 체질인데 이가 일찍 흔들리는 마모 체질인데 엮기 같은 거나 타격 운동을 한다? 그렇다면 일찍 그 선수 생활이 끝납니다. 즉 퇴축 체질인데 장기간 근무하는 힘든 일을 한다? 일찍 쉬피로 하는 체질인데 직업 적성 선택을 좀 바꿔야 되겠죠. 야간에 일을 한다든가 그래서는 퇴축 체질일 경우는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게 될 겁니다. 즉 자기 체질을 미리 안다면 또 성격과 적성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치아, 관상까지도 쉽게 나타나요. 자, 여러분의 이런 부기장 수형 생긴 거 보면 모릅니까? 작품들 보면 다 알아요. 빈티형. 어떻게 웃고 있는 거, 찡그리고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웃고 있는 애들은 좋은 거고 찡그리는 거, 여러분들의 치아를 보면요, 얘네들이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다 나타나요. 이걸로 여러분의 병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최후방에 있는 두 치아를 잘 닦는다면 여러 가지를 얻어요. 어려서 아이들이 왔을 때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 끝에 두 대를 잘 닦으라고 100번쯤 강조해 줍니다.
제 말을 잘 듣는 아이란다면, 이 두 대를 보존한다면 이 아이는 일생 자기치하로 고생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장수, 10년의 건강을 찾게 돼요. 끝에 두 대를 잘 닦는 사람이야말로 건강을 10년을, 어려서부터 끝에 두 대를 잘 닦는 그 작은 습관에 의해서 마지막 이 두 대를 닦은 아이들은 수학적으로 아주 명석한 두뇌가 돼버려요. 왜? 끝에까지 꼼꼼하고 성실하게 닦을 수 있는 그 성격이 수학 문제 잘 풀 수 있고 과학적으로 뛰어난 아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마지막 이 두 대를 청소년을 통해서 성격을 개조해서 인생을 바꾸고 병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간단한, 제가 우리 치과 다니는 분들 많이 오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수도 없이 해준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은 제가 이렇게 2시간 강연해 줄 수 없거든요. 환자 한 분 보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생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얘기만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반복해 줍니다. 어느 날 한 번쯤 들으라고. 그 말을 들었다면 자신의 삶이 틀림없이 미래에 올 병을 막아줬을 테니까요. 자, 사상체질로 이재마 선생은 이와 같이 7가지를 찾아냈어요. 저는 아까 같은 7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치과에서 간단한 충치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이 충치가 생기는 형태만 봐도 이것이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식생활 때문에 왔는지,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약해서 이렇게 되는지, 식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사회적으로 썩는지,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불특정적으로 썩어가는지, 아니면 병적 정상으로 심각한 병이 나타나는지,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의 삶의 병을 어드바이스, 지적해드리고 고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입안에 염증 나타나는 것도 역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세분적으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알고 왜 말 안 해줬냐고 수천 번 말해드렸어요. 보는 사람마다. 반복되는 어떤 제일 중요한 핵심들만 짚어드렸어요. 그것을 들었다면 병이 고쳐졌을 겁니다. 많이 예방이 됐을 거. 자,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한 분당 2시간씩 설명 못 드린 거를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묻지 말고 따라 하셨다면 굉장한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똑같은 얘기만 하나?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렸을 때도 여러분이 그 앞으로 무슨 병이 올지까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걸 하나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인류 누구도 모르죠. 건강에 대해서. 자, 마모체질, 아까 같은 그러한 마모체질이란다면 여러분 절대 자기 집에서 함부로 채식을 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 마모체질에 만약에 자기가 어디서 채식이 좋다고 그래서 무슨 주스 먹고 뭐 한다고 그래서 채식을 먹는다면, 이 체질은 뼈와 신경이 약해서 칼슘분이 부족하다면 골다공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각종 심각한 병이 오는 체질인데, 아니 여기서 채식을 자기 혼자 먹지 왜 애까지 시킵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애를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채식을 해서 되지 않는 이 체질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마모체질인지는 알고, 마모체질인다면 칼슘분 정도는 먹어가며 채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이 체질이란다면 성격이 급하거나 예민해요. 칼슘이 성격을 진정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질은 반드시 인생이 뭐 때문에 막히냐면 욱하고 화내서 망쳐요. 고집 세가지고. 그래서 이 체질은 천천히 오래 씻고 천천히, 내가 이 얘기를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합니다. 왜? 이것이 암을 막는 최고의 식사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마모 체질일 경우는 이것을 통해 자신의 삶에 오는 수많은 성공과 행복의 길을 놓쳐버리는 기회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걸림돌이 돼, 태클이 돼요, 인생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어떤 식생활만 좀 바꿔주고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자, 여러분 태축 체질, 잇몸 염증 많이 나고 냄새 많이 납니다. 자, 이 체질일 때는 섬유질과 혈액을 맑게 하는 식품 반찬으로 어려서부터 2가지만 더 먹으면 해결. 이 체질은 비만이 되면 내무장계에 암이 옵니다. 이 체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비만, 왜 이 체질은 절제력이 부족해요? 이 체질은 마음은 좋은데 절제력이, 이 체질은 고집은 세고 의지력은 있지만 한다면 하는 절제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체질은 참아내는데, 이 체질은 먹는 거를 못 참아내요. 과식, 과음 이런 쪽을. 그래서 이 체질이 된다면 절제력을 어려서부터 키워준다면 삶의 걸림돌을, 앞으로 올 수 있는 병을 막아주게 되고, 이 친구는 구호흡, 자, 입으로 숨을 쉰다면 커다란 질병이 오게 돼요. 앞으로 알레르기성부터 각종 면역 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질만큼은 구호흡, 입으로 숨을 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면
아이, 코로만 숨 쉬면 되는 거예요. 원래 코로 쉬라고 코를 해놨는데 입으로 숨 쉬어서 병이 와요. 이 체질만큼은 입으로 숨을 쉬었다는 심각한 40대, 60대의 질병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동요 체질이라고 그런다면 여기는 채식하면 애 죽이는 거예요. 그냥 불가합니다. 여기는. 이 체질은 근력이 약해서 일찍 근력이 퇴화되는 체질이라, 이 체질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려서 단백질 섭취가 필수예요. 단백질을 우리가 우리의 이 뒤에서 기준표를 뒤에서 독서배기에서 배울 겁니다. 좀 이따. 자, 여러분, 이 체질이란다면 채식 불가합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이 체질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동네 사람 채식 좋고 요즘 TV에서 채식 좋다고 애를 이렇게 먹였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체질일 때 고강도 운동이나 이런 만약에 직업 선택에서 그런 걸 선택을 했다면 이 아이는 조로하겠죠. 일찍 세상을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동요 체질은 약체질이라 철저한 모범적인 준비만 하고 대비한다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이와 같이 그냥 단순하게 온 충치나 허준 선생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배 아픈 거 치아하고 요 간단한 일을 통해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를 바꿔주려면 마음가짐과 식생활 습관을 바꿔주면 병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좀 후에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자, 우리의 삶은 세 가지 터닝 포인트와 세 개의 건강의 계단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로. 이건 제가 이걸 통해 처음 발표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의 삶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사랑의 물주기를 하십시오. 어려서 6세 이전에. 이 시기에는 이것으로 여러분의 뇌가 발달해서, 즉 일생을 살아갈 모든 습관의 씨앗은 이 시기에 형성되는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면역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정도만큼 생깁니다.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무조건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 면역력 올라가고 뭐든지 잘하는 아이로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청소년기가 넘어서 대학생이 될 때 감동의 물주기.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감동의 물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될 거라고 믿어주면 돼요. 그 한 가지만 해주면 이 아이는 감동의 물주기가 쏟아져요. 부모가 믿는 것만큼의 그 아이가 앞으로 성장 발달합니다. 이 감동의 물주기 방법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려서 사생아였고 동네도 안 나가는 아주 불쌍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할머니가 밑에 자랐는데 할머니는 일생 동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딱 한마디만, 수도 없이 그 얘기만 했단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딴 얘기 하나도 안 했답니다. 살아있는 날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얘기를 했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왔어요. 링컨은 돌아가신 어머니 9살 때 돌아가시기 전에 한 그 말, 술 담배 좀 말아주겠니? 그 얘기를 영원히 지켰다고 하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부관이 술을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그동안 술 한 잔도 안 먹었는데 그분이 조롱하듯이 술 한 잔 정도야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좀 분위기 맞춰주시죠. 이러고 준 겁니다. 옆에서. 그러자 링컨이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부모님의 유언을 지금까지 지켰는데 꼭 이거 먹어야 된다면 내가 한 잔 먹겠네. 자, 내가 부모님 유언을 어기는 일이 자네에게 더 중요한 일이란다면. 그래서 그 부관이 미안해서, 자, 어렸을 때 그와 같은 한마디의 말들, 우리의 모든 영웅과 전설들, 모든 사람들의 뒤에는 그 믿음과 칭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부분적으로 그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려서 사랑의 엔돌핀, 칭찬의 엔돌핀, 감동의 엔돌핀. 여러분 어려서 어렸을 때 유치만 났으니까 여러분 말 잘 들어요. 왜? 애들들 갖고 말을 잘 듣거든요. 6살 때 영구치가 나면요, 이 영구치가 나면서부터 말 안 들어요. 왜? 나 혼자 콱콱 씹어 먹을 수 있거든요. 자, 그때부터 여러분은 유치와 영구치가 같이 섞여 있는 시기. 이때 몸의 성장기입니다. 유치가 다 빠지면 드디어 육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만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왔을 때 이번엔 정신적 성장기에, 사춘기가 지나 정신적 성장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감동의 물주기로 믿음을 얼마나 줬느냐만큼 애가 자랄 것이며, 사랑니가 나는 20에서 21세가 사랑을 느낄 나이가 되면 이제 다 큰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에 모든 뇌나 인체의 반응이 똑같이 요 시기에 특별한 인체적,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기느냐?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자존감, 자신감, 긍정심을 길러주고 어려서 운동과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의 언어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 습관이 없다면 그 아이는 플러스 인생,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이 자리에서 막힙니다. 세상을 부모가 욕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심판을 해왔다면 그 아이가 그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배워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의 자녀에게 얼마나 근데 긍정의 언어 습관을 어떻게 길러주는지 오늘 행사 끝나고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성공과 행복, 건강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완성되는 이 시기에 습관이 뿌리를 내리는 이 시기에 성공적인 대인관계 알려주지 않았다면 직장과 결혼의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학습의 학교, 여러분의 삶은 이 학습 배우는 학교. 간디가 그랬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즉 우리는 태어났을 때 학습의 학교에 들어가고 결혼이나 하고 직장이라는 경험의 학교에 드디어 입교를 하게 됩니다. 결혼과 직장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결혼이 무슨 게임인지 정도는 알려주고 시집장가를 보내야 됩니다. 직장이 무슨 게임인지 정도 알고 보냈다면 그 아이의 삶이 달라지겠죠. 오늘 여러분은 21세기에 저것을 거머쥐는 방법을 저에게 이따 오후 나중 2차 강의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바빠서 가시는 분은 요거는 이제 못 듣고 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자, 여러분 봅시다. 태어나서 이 시기가 되기 전에 여러분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한 번쯤 체험을 해봐야죠. 청소년기에. 일생을 어떻게 숨쉬고 먹고 사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 시기에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0세 이전에 우리가 운명적으로 모든 퇴화가 일어나는 30세 이전에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자,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기 전에 독소 빼기 한 달쯤은 하고 애를 가져야 애가 건강할 거 아닙니까? 이때 한 주 정도의 실습, 한 달 정도의 연습을 한다면 직장과 결혼 두 가지를 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면은 그래서 오늘은 뭐 내부의 이런 자세한 얘기는 그러려면 한 10시간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건강의 계단에 아까 말한 25세가 인체 최정상 계단에 섰을 때 내 인생에 퇴화기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30세가 넘어가면 퇴화되기 전에 질병이 올 수 있는 방향을 미리 차단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333 독소 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혼과 직장을 가기 전에 내 인생의 출발 점검 정도는 한번 목표를 세우고 한번 해보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40이 되면 드디어 면역력이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지는 시기는 그 전과 같은 식생활 습관을 40 넘어서도 하면 당신은 병이 걸립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여기서 어떠한 식생활 습관에 변화를 주어야 떨어진 한 계단의 면역력을 올려서 질병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잠시 후 듣게 될 겁니다. 자, 이때는 2달 정도, 왜 독소가 40년 쌓였으면 한 달로 제거 안 됩니다. 2달쯤 제가 알려드리는 그 방법을 시행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질병이 걸렸다면 그 질병이 날 동안 한동안 요 방식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체험한다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체험함으로써 삶이 좀 바뀌겠죠. 그리고 40쯤 왔을 때 내 삶의 중간 점검 한 번쯤은 해볼 필요 있죠. 내 삶의 중간 점검을 해보는 사람의 삶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과는 또 삶이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60이 되면 또 한 번의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이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여기서 만약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면 남들 80% 걸리는 병 그대로 걸리겠죠. 자, 여기서 또 한 번 여러분은 어떠한 결심과 무엇을 더하고 빼야 되는지를 잠시 후에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60쯤 됐으면요. 자, 우리가 내 인생의 최종 점검하고 유종의 미 거두고 부족했던 거 새로운 나로 한번 거듭나 봐야 되겠죠. 인생 한번 왔다 가는데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자, 여러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웃으며 박수 치면서 또 한번 면역력 올려봅니다. 자, 여러분 암세포 날아갈 만큼 웃으며 박수. 오늘의 암세포 다 날아갔어요. 오늘 3, 4천 개 걔네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정도 되면.
자, 역시 이 자세한 얘기는 오늘 요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올 연말에 나오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로 묶어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사랑의 물주기로부터 유치기로부터 무엇을 삶의 학교에서 자,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행복을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 또래에 무엇들을 해야 될까?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래도 내 인생이 어디쯤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정도를 알고 살아간다면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삶이,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플러스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긍정의 언어 습관으로 시작이 될 것이요,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알고 있다면 상위 10%에 들어가겠죠. 꿈과 목표를 적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프로 너머의 프로의 세계에 입문이 가능할 겁니다. 학습의 학교를 지나 경험의 학교를 지나 결실의 학교, 여기는 영혼의 학교. 여러분 영혼의 학교에 무엇을 하러 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생로병사 우여곡절이 많을수록 영혼의 훈장은 제일 훈장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축복받았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안다고들 많은 책이 이야기하더군요. 삶에서의 고통은 영혼에게는 축복이었다고. 밋밋한 드라마 보면 여러분 드라마 채널 딴 데로 돌려버리죠. 우여곡절 많고 아프고 뭐 죽고 살고 그러면 그 드라마 좋아해요. 그래 놓고 여러분의 삶은 왜 그걸 싫어하시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면역력 그래프를 타고 있나요? 갈아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그 기회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어려서와 청소년기와 그 밖에 40, 60에서 떨어지는 면역력을 끌어올려 준다면 이 질병의 굴곡에 빠지는 마이너스 이 인생에서 벗어나시게 되겠죠. 자, 드디어 여러분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뭔지를 모르는 저부터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60년 세월을.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숨 쉬는 법, 물 먹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을까? 사라진 인생을. 자, 우리가 프랑스 시인이 한 얘기가 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폴레리가라는 시인이 얘기겠죠. 여러분은 생각하고 사는 건지 사는 대로 저도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왔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왜 칼슘이 중요한지 여러분의 몸을 태워보면요, 칼슘이 제일 많아요. 엄청나게 여러분의 몸은 칼슘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 100가지 이상의 병이 온다는 거예요. 인체의 구성이 칼슘이 다른 거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 자, 여러분 왜 호흡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몸은 체중의 60%가 산소로 돼 있어요. 65%. 산소 호흡법을 모르고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1세기 이전에는 오염도 덜 됐고 모든 식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 몰라도 별로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나 앞으로의 시대는 이것을 모른다면 글쎄요, 그 가정에 가문이 존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100년 후에 4명의 3명의 암시대, 남녀노소가 무너지는 그 시대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이 바꿔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물려주었을 때 여러분의 손주 세대가 앞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는다면 글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세 번째 선물은, 자, 그러면 식습관을 훈련표를 만들어서 일주일 정도 여러분이 예비적으로 내 삶의 예비학습 청소년기에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습관인지 이렇게 일주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체크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냥 이렇게 축하주를 한 잔 먹으러 갈 수 있는 이러한 훈련 한번 해봤다면, 자, 한번 해본 곳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그것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병에 걸린 다음에도 찾아갈 곳이 없어요. 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했다면 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병에 걸렸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방식을 찾아 들어갔을 때 요요 현상이 없는 치유가 일어날 텐데 기본을 모르니까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면역력이 형성되는 그 여러분의 포인트에서 일생의 건강을 결정하는 시기는 어려서 터닝 포인트 30세 이전에 형성이 되고, 그때 무엇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좋은 습관으로는 꿈과 목표,
가족회의, 감사카드, 용서카드 쓰는 법, 긍정의 언어 습관, 대인관계, 일상의 플러스. 남들보다 2% 5% 뛰어날 때 그 사람이 살아남고 성공해요. 똑같아서는 80% 남들이 받는 걸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남들과 무엇인가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바른 식생활 습관, 그거와 이제 정보를 알아야, 아까 말한, 그래서 333 독서 빼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식습관에 있어서 21세기 식탁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21세기 식탁은 여러분들 병을 예방하고 싶다면은 면역력을 올리는 필수 5가지 반찬과 내 몸이 아까 말한 삼상체질로 약한 쪽 식품을 한 가지 더 반찬으로 올려준다면 여러분은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서 자, 5대 식품이 뭘까요? 이 시대는 혈액이 아까 면역력 첫 사진에서 혈액이 탁하고 순환 이상해서 병이 온다고 그랬죠. 혈액을 맑게 하는 식품. 아주 흔한 식품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 해독식품. 칼슘, 마그네슘 식품. 칼슘이 인체에 제일 많으니까. 섬유질 식품. 요즘은 가공식품은 섬유질이 안 들었기 때문에 병이 오죠. 노화 방지 항암 식품. 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거든요. 자, 그 밑에 자, 우리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기 체질이 그 음식이 없어서 병이 온다면 그거 한 가지만 더, 이 5가지 중에 반찬을 한 가지 더 놓음으로써 그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자, 또 한번 박수치고 암 쫓고 갑니다. 자, 웃고 박수치는 운동 한번. 내일 암세포까지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것까지. 자, 여러분 일주일 정도는 간식 끊을 수 있죠. 일주일 5일도 못 끊겠습니까? 그런 실습하면서. 그 다음에 육류는 이틀에 한 번 1인분 먹자. 우리 몸에는 송곳니가 하나가 뾰족하고 나머지는 뾰족하지 않습니다. 육식동물 사자에게 만약에 너 착한 사자다 그러고 풀을 먹게 하면 바로 죽습니다. 왜? 사자는 육식동물이라 이가 전부 뾰족해요. 넓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아이는 육식을 먹어야만 살아요. 근데 소도로 너 그렇게 힘쓰겠냐? 풀만 먹고 고기 좀 먹어라. 그리고 고기 먹이면 그 소 병들어 죽습니다. 왜? 그걸 고기를 찢지 못하고 삼키게 되기 때문에 요 동물은 고기를 먹으면 몸에 독소가 쌓여서 일찍 병들어 죽어요. 자, 뾰족한 체화만 육류. 인간의 몸에는 7분의 1만큼 송곳니 하나만 육류를 먹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섭취량의 7분의 1만 육류를 먹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육류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틀에 한 번 1인분 정도의 음식이란다면 육류가 알맞고, 만약에 자기가 동요 체질이라고 그러면 이가 흔들려서 위험한 꼭 먹어야 되는 체질이면 5% 정도만 늘려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육류를 먹으면 살이 찌는 퇴축 체질, 살이 많이 찌면 병이 오는 그 잇몸 염증 많이 만드는 그 체질이란다면 요 5% 좀 줄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인스턴트 가공식품 나쁜 거 모르는 거 아니죠? 일주일은 끊을 수 있어요. 일주일은. 줄이라고 그랬지 끊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뭐 도인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허용치가 술도 2잔까지 허용하고 일주일 정도 담배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커피 어떡하냐고 물어보고 싶은 분 한 잔까지는 드셔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1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체험해 봐야 그곳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식습관 세 번째는 천천히 오래 씹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음식은 30번 씹고 육류 50번 씹으면 암도 예방이 돼요.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에서 암균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체가 할 수 있는,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암을 죽이는 첫 번째 방법이 이건데, 저걸 어떻게 벌써부터 마음속에서 요동칩니다. 나는 못해. 줄이고 싶으세요? 칼이나 가위로 한 번 자르면 3번 씹는 효과 있어요. 3토막 냈으면 10번쯤 더 씹는 효과 있어요. 잘게 자르십시오. 반만 넣고 2배로 천천히 먹으면 되겠죠. 덕분에 감사하고 식사하면 그 갖고 있는 인체 그 식품 속에 수분이 정화됩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는 물은 답은 알고 있다는 책에서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죠. 이미. 즉 감사의 기도나 좋은 말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이나 모든 것이 정화된다는 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또 즐겁게 먹으면 면역 기능과 신진대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먹는다면 20대 이전에는 20번쯤 줄여도 됩니다. 10번, 30번, 20번 씹어도 되죠. 자, 여러분 40대에 들어갔다면 10번 늘리십시오. 60대에 들어갔다면 이거 회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면역력 떨어진 거 막는 최고의 비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소식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식하냐고요? 몸무게가 표준 체중에서 5kg가 넘으면 2숟가락 덜고 먹으세요. 만약에 5kg 넘어갔다 3숟가락 덜으면 돼요. 학습 기간 동안에 과일, 그러면 이거 줄이고 과일로 채우지 마시고 간식 안 먹는 겁니다. 요 5일 동안 하는 얘기니까 평생 하라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 물 먹는 방법 쉽게만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 뜰 때 바로 물 한 잔 먹는 것은 산삼 먹는 것보다 보약이에요. 이 한 잔의 물이 여러분의 생명수라고 생각합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을 풀어줄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은 그냥 물 한 컵 먹는 거예요. 여기 산삼 먹는 것보다 더 효과에 이 시간에 한 잔 먹으면. 자, 두 번째, 하루에 6잔에서 8잔 먹으라고 그랬는데 식사 동안에는 목이 마르지 않을 동안 먹고 식사 후에는, 식사 전에 30분 전쯤 물 한 컵 먹으면 식사량도 조절이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나이가 40이 넘으면 면역력 올리는 비법이 요 세 번째입니다. 물을 씹어 먹는 법을 하셔야 됩니다. 물 한 모금, 차 한 잔 갖다 놓고 물 한 모금 넣고 침을 충분히 섞어서 삼키고 물 한 모금 먹고 물을 충분히 씹어서 침을 충분히 거기 섞인 다음에 삼킨다면 여러분의 면역력 한 단계 떨어진 것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 돼요. 여러분의 침에는 면역력도 올려주고 암도 예방할 수 있는 활성산소 예방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침 외에는 인체에서 암을 막아주는 물질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씹어 먹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쉬워요. 뭐 어려운 거 하래. 제 건강법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이 들지 않는 건강법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30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비용 보약 먹어라 소리 여기 나오는 적이 없어요. 이 끝에 가면 저 원장이 뭐 약 팔 것 같다. 절대 여기 약 파는 거 없습니다. 자, 호흡법,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면 오염된 세균 그대로 먹었고 뜨겁고 찬 공기 먹음으로써 여러분의 면역력도, 코로 숨을 쉬는 아이 어려서부터 알레르기 질환이 일어나고 면역 질환으로,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은 입안에 오면 이 앞쪽, 잇몸의 앞쪽, 입으로 숨을 쉬었기 때문에 세균이 입으로 걸러져 갖고 앞쪽에 잇몸이 염증이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쪽에 잇몸 염증 오면 코로 숨 쉬세요. 근데 왜 설명은 못 합니다. 설명까지 할 시간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분이면 그거 없어질 거고, 저 원장이 괜히 한 소리 같이 안 들으신 분은 계속 생겨와요. 근데 그거는 원장님 말 안 들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이제부터는 오시면 반드시 지키세요.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 바쁜 시간에 그 말을 왜 반복해서 해줄까요? 올 때마다. 자, 여러분 복식호흡. 자, 40이 넘으면 복식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또 팁입니다. 40, 60을 넘어가는. 자, 여러분이 왜 복식호흡이 필요하냐고요? 40 이전에는 탄수화물 대사를 하면, 즉 여러분이 먹는 빵이나 밥이나 이런 포도당 대사로 탄수화물로 여러분의 에너지원이 채워집니다. 40이 넘으면서부터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때부터는 플러스 산소가 여러분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평소에 들여 마시는 폐호흡, 평소에 쉬는 호흡으로는 여러분을 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산소가 공급돼 3분의 1밖에 공급이 안 돼요. 평소 지금 호흡은. 자, 여러분 가슴을 뒤로 제끼면서 배까지 볼록 나오게 숨을 한번 들여 마셔 보세요. 여러분 산소 공급하면 또 역시 암세포 날아갑니다. 뒤로 제끼면서 숨을 한번 배까지 내쉬고 쑥 내뱉어 보세요. 암세포 1000개 죽었습니다. 벌써 바로. 왜? 산소는 바로 여러분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날려버리거든요. 40이 넘었다면 이 호흡법을 아침 저녁에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에는 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의 몸속에 산소가 여러분의 노폐물을 태워주는 역할을 40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60이 됐다면 이제는 산소가 2배로 필요해요. 여러분이 걷던 운동을 하든 심호흡을 많이 해줌으로써 배까지 숨을 튀면 폐로 호흡하는 것보다 3배의 호흡이 산소가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호흡을 하고 싶다면 아까 물을 씹어 먹는 법과 그 다음에 이 복식 호흡을 통하여 여러분이 60 넘어서 면역력 한 계단 떨어진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물 한 컵 나눠 먹는 것과 수만 번 적어 쉬는 것과 씹는 방법 몇 개 늘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40, 60에 떨어진 면역력을 손쉽게 만회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이렇게 쉬운데도 모르니까 못하죠. 그 전에 하는 거랑 똑같이 해도. 왜? 면역력 계단이 몇 살에 어떻게 오는지들을 몰랐으니까요. 자, 운동은 어떻게 할까요? 젊어서는 면역력 높을 때는 운동 별로 안 해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 뛴 30세 이전에 길러진 근육량과 골밀도가 일생을 통해 퇴화가 돼요.
그래서 청소년기와 30세 이전에 골밀도와 근력을 키워놓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나이 들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오는 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 전 시대에 일생을 쓸 근력과 골밀도를 올려놔야만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포인트들을 잡을 줄 알아야 병을 알아야 적을 이기죠. 자, 우리가 일주일에 서너 번 30분 이상 걸으면 됩니다. 이때 무리하게 걷지 마십시오. 나이에 따라서 자기 몸에 힘이 안 들 정도로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걷는 사람이 걷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건강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자, 모든 근력은 다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저체온증, 제가 아까 처음 화면에서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온다고, 1도가 떨어지는 순간 암세포가 30% 증식이 돼요, 몸에서 바로. 자, 나이 들으면 체온이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자꾸 춥다고 옷을 껴입죠.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력이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져서 암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만이 체온이 올라가서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하게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걸으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으셔야 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유를 모르니까 뛰는 것보다, 젊어선 뛰어도 되지만 반드시 40 넘어선 걸어야 좋습니다. 뛰면은 처음에 근육 속에서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지방이 날아가고 뱃살이 날아가는 건 걸었을 때 더 많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젊어선 뛰어도 되지만 40이 넘으면 걷는 게 더 좋습니다. 조깅보다 40이 넘으면 많이 걸으십시오. 그래야 몸에 있는 지방이 태워져서 건강을 찾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면역력 운동. 아까 내가 아침 운동하면서 복식, 호흡, 구벼 웃으며 박수치고 이거 하면요, 사람들이 왜 그거 하냐고, 보기 싫다고 창가 아닌 데 가서 하라고 맨날 말려요. 저는 온 국민이 이거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암 1인 거는 아시죠? 대다수의 병에 한 손 안에 들어있어요. 밥 빨리 먹고 웃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밥 좀 천천히 먹고 요거 웃기만 해도 대한민국이 세계 불명에 벗어날 수 있어요. 안 웃었기 때문에 오는 그 많은 병들, 걷지 않아서 오는 병들. 이제 여러분 숨도 잘 쉴 것 같죠? 복식 호흡 뭐 숨 좀 들여 마시는 게 뭐 되게 물 씹어 먹는 법 40 넘었다면 이미 한 잔에 끝어야 되고 60 넘었다면 하루에 2잔 하면 되죠. 그럼 어려운 거가 제가 말하는 건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면역력 그거 어렵지 않아요, 잡는 거.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이죠. 자, 생활 습관.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허준 선생님이 마음의 수양, 정신 자세 안 바꾸고서는 병 치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스트레스가 여러분 병의 60, 70%를 좌우합니다. 그럼 긍정의 힘이 없다면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오늘 하루에 1일 1선을 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뭐 청소를 하든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를 하든 하여튼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이 뭔가 청소를 하든 휘지를 줬던 어떠한 것이든 다 선행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내가 1일 1선을 하겠다고 결심을 이 순간, 자, 여러분 오른손을 올리며 1일 1선 한번 외쳐봅니다. 1일 1선. 1일 1선. 자,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암세포 또 날아갔어요. 자, 1일 1선을 하겠다는 생각을 머리에 갖고 산다면 스트레스가 서서히 도망가겠지요. 목표에 이것을 앞에다 갖다 놨는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목표에 이것을 1번, 두 번째,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용서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의 삶을, 세상을 살면서 감사 카드와 용서 카드 그러니까 우린 쓰는 거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꿈과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세상에 3%에서 5%인 이유는 그것을 쓰고 관리하는 사람만이 건강이든 성공이든 행복이든 찾게 되는 겁니다. 쓰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10,000배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의 잠재내는 말만 하는 건 믿질 않아요. 10,000번을 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잠재내는 100번만 쓰면 10,000번을 말하는 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재내의 원리를 배우신다면 여러분의 잠재내는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뇌는 모든 행동과 3주 동안 반복을 하면 1차 착상이 됩니다. 3개월을 반복하면 여러분의 몸 세포의 90%가 바뀌기 때문에 3개월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의 습관의 2단계에 돌입이 됩니다.
3년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의 잠재내에 폴더가 하나 형성돼서 어떤 일을 하든 미리 그 방식으로 일을 하는 폴더가 3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3년 동안 했던 그 습관이 평생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3년 동안 내가 좋아했었던 어떤 습관은 일생 동안 내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지우기 전에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침마다 자기 긍정의 학원을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빌 게이츠든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기 긍정의 학원을 합니다. 제가 수천 권의 책을 읽어서 대표적인 거 3가지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요 끝에 있는데 일부만 듣고 다리 아파서 가실 분들을 위해서 그거 하나는 여기서 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할 것을 저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나는 모든 것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건 프랑스 에밀 쿠에가 했던 명언을 변형을 한 것인데 이것으로 모든 수술한 환자나 암 치유에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미 입증이 된 명언입니다. 자, 2번째 명언은 나는 항상 운이 좋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것이 없다면 기적에 치우고 마법의 삶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지 않는 일,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일은 내 삶에서 우리 잠재내가 그쪽으로 끌고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2가지를 갖고 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또 한 가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명언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저는 이거를 벌써 30년 세월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일찍 가시면 그 책 뒤에 써놨으니까 저 원장 쓰는 것도 막 쓰고 계시는 분인데 책 뒤에 있어요. 안 쓰고 나중에 뒤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그 일주일 동안 명언 하나씩 옮겨 쓰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을 1개씩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명언 하나 외우는 게 더 큰 깨침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자, 이와 같은 333 독서 빼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해봤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비극적인 불행이 닥쳤을 때 벗어나는 길, 큰 생각지도 않는 큰 병이 왔을 때 이와 같은 방식을 그 다음에 비극적인 질병이 오지 않았더라도 어려서 또는 결혼과 직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알고 갈 수 있고 또 나이가 40, 60이 되면 그 전과 같은 생활을 하면 병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는 법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일주일 끝났다면 여러분이 이런 정리를 한번 해보고 산다면 5년, 10년 후에 자신의 미래를 그 실습을 한번 해본 새로운 날을 선언하고 출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발 점검과 내 삶의 중간 점검, 그 다음에 내 삶의 최종 점검의 표들을 만들어서 이번 책에는 거기까지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방학 때 이런 표 하나씩 그려놓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시계가 어디쯤 흘러가고 있고 지금 내 삶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